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훑었어요. 커튼 끝이 흔들리자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부동산 앱 알림이 시세 그래프를 띄웠고 숫자 옆에 화살표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숨을 고르고 화면을 확대했어요. 10년 전에 붙여둔 집 장만 타임라인이 냉장고 문에서 반짝였고 형광펜 자국이 빽빽했죠. 알림창이 또 떴습니다. 금일 신고가 갱신. 그녀는 물잔을 들었다가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어요. 이 정도면 팔자. 매년 1,000만 원 용돈으로 줄게. 남편 준호가 양말을 끌어올리며 가볍게 말했어요. 용돈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수진이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이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태블릿을 켰어요. 매도 시나리오가 칸칸이 정리돼 있었고 세후 수익을 연간으로 나눈 표가 중앙에 있었죠. 지금이 타이밍이야. 언론도 다 그러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표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취득세, 이사비, 중개보수, 대체 주거비. 빈칸이 눈에 걸렸어요. 전세 보증금 변동과 교육비 항목이 빠져 있었죠. 엄마가 그러는데 월 200만 원이면 서로 편하다더라. 준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벨소리가 겹쳤습니다. 시어머니 옥내의 이름이 화면에 떴죠. 통화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톤이 거침없이 흘렀습니다. 요즘 집이 금덩이래. 너희는 젊은이 벌면 돼. 엄만 매달 200만 있으면 숨 좀 쉬지. 어머니, 필요하신 내역부터 알려주세요. 같이 계산해보죠. 수진이 조심히 답했어요. 통화가 끝나자 거실 공기가 한 겹 낮아졌습니다. 수진은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가계부를 펼치고 지난 24개월의 카드 내역을 가져왔죠. 빨간 펜으로 고정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관리비, 전기가스, 보험료, 아이 학원비. 각 항목 옆에 실제 지출을 적고 세금 예상 시트를 한 장 더 열었어요. 양도세 추정이라는 제목 밑에 보수 시나리오와 공격 시나리오를 나눴습니다. 공격 시나리오의 합계가 잠깐 달콤하게 보였지만 그 수치가 생활의 틈을 벌리는지도 함께 표에 적었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이라서요. 수진이 짧게 답했죠. 소파에 걸터앉은 준호는 뉴스 앱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 추가 상승 전망. 굵은 제목이 눈을 찔렀어요. 그러나 같은 기사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대체 주거 확보 실패 사례, 전세 사기 후 재정 붕괴. 수지는 그 문단을 캡처해 두었죠. 손가락 끝이 차분했어요. 해질 무렵 수지는 냉장고 문 타임라인 아래 빈칸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포스트잇엔 단순한 문장이 적혔어요.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이 올라왔고 그 소리가 숫자, 소음과 다르게 오래 남았죠. 난 가족 생각해서 말한 거야. 준호가 방에서 나와 말했어요. 가족을 생각하면 먼저 지출의 순서를 정해야 해요. 수지는 시선을 포스트잇에 둔 채 대답했죠. 거실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수치로 요약되길 거부하는 듯했어요. 수지는 태블릿을 닫고 서랍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체크리스트가 있었죠. 현금 흐름 점검, 세후 수익 재산정, 대체 주거 가용성, 생활비 협의 구조, 직계 존속 지원 원칙. 그녀는 한 칸씩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향초가 천천히 타들어가며 작은 불빛을 남겼어요. 수지는 앉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마음속에서 조용한 문장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칸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내일 상담, 내일 표준안, 내일 경계. 아침 식탁에 노트북과 영수증 더미가 펼쳐졌어요. 수지는 전월 지출을 불러와 막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파란 막대가 고정비, 회색 막대가 변동비였죠. 그래프 아래에 작은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대체 주거 비용의 추정치였어요. 그녀는 보험료와 관리비를 먼저 고정비표에 올렸습니다. 다음 줄에 교육비, 교통비, 식비가 따라붙었죠. 이 부분이 매달 빠져나가요. 그녀가 줄 끝에 합계를 적었어요. 그래도 매도 차익이 크잖아. 준호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크지만 지속적이지 않아요. 수진이 모니터를 가리켰죠. 일단 팔고 생각하면 안 돼. 그가 목을 만졌어요. 팔면 바로 살 곳이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은 세후 수익 시트를 열었어요.
양도세 보수 시나리오와 공격 시나리오가 두 칸으로 나뉘었습니다. 취득세 환급 불가 표시가 붉게 깜빡였죠. 중개 보수와 이사 보관비도 별표로 표시됐습니다. 그녀는 전세 전환 시 보증금 변동 위험을 계산기에 입력했어요. 수치는 들쭉날쭉했고 표 오른쪽에 주석이 늘어났습니다. 여기가 구멍이죠. 그녀가 한숨을 고르게 내쉬었어요. 준호는 화면을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나는 기회라고 봐. 라는 말이 입술에서 미끄러졌죠. 수지는 가계부에서 24개월 추세선을 불러왔습니다. 학원비가 계단처럼 오르고 있었어요. 의료비는 겨울에 튀었고 난방비가 그 옆에서 솟았죠. 겨울 2달이 문제예요. 그녀가 메모를 남겼습니다. 준호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표정에는 초조함이 남아있었죠. 그는 뉴스 앱을 켰습니다. 상단에 추가 상승 전망이라는 제목이 굵게 떠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대체 주거 미확보 사례가 작은 글씨로 붙어 있었죠. 수지는 그 문단을 캡처해 파일에 첨부했습니다. 엄마는 월 200이면 안정이라는데 그 정도면 해줄 수 있잖아. 준호가 낮게 말했어요. 정기 지급이면 합의부터 해요. 수진이 침착하게 답했죠. 합의가 그렇게 중요해?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돈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제도가 돼요. 그녀가 짧게 덧붙였어요. 수지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경계초안. 그 안에 3개의 문서가 들어갔어요. 생활비 분담 약정, 직계존속 금전 제공 원칙, 주거 신탁 메모. 각 문서 첫 줄에는 정의가 있었죠. 지급은 합의와 근거에 따른다. 두 번째 줄에는 절차가 적혔습니다. 요청 내역 확인 기간 설정 상한선 재검토. 그녀는 타임라인 보드에서 하루를 당겨 상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전화 아이콘을 눌러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남겼죠. 창밖으로 오전 햇살이 옅게 퍼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준호가 의자를 밀었습니다. 필요해요. 우리 둘 다 안전하려면요. 수진이 시선을 들었죠. 내가 이 집에 기여한 것도 있어. 그가 낮게 덧붙였어요. 그래서 약정에 소득 비율을 넣을 거예요. 그녀가 모니터에 비율표를 띄웠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위험 지도를 열었어요. 매도, 전세 전환, 월세 전환, 신축 분양 청약 4가지 경로가 선으로 갈라졌습니다. 각 경로 끝에는 색점이 있었죠. 초록은 실행 가능, 노랑은 추가 검토, 빨강은 보류였습니다. 대부분 노랑이나 빨강이었어요. 초록은 단 하나 현 상태 유지 생활비 구조 개편뿐이었죠. 그녀는 그 점을 2번 클릭하고 굵게 표시했습니다. 의자에 기대며 뒷목을 눌렀습니다. 손끝에 열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수지는 파일을 닫고 프린트를 눌렀어요. 따끈한 종이가 트레이에 쌓였고 서랍에 있던 클립이 탁 소리를 냈죠. 식탁 위에는 명확한 순서가 놓였습니다. 현금 흐름 세후 대체주거 지원 원칙 약정. 그녀는 복사본 한 묶음을 남편 자리에도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어요. 상담 예약 확정. 화면에 작은 체크가 떠 있었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요. 마음속 문장이 또박또박 정리됐습니다. 오전 공기가 서늘했어요. 수지는 검은 파일을 가방에 넣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밀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에 강이 반짝였고 긴 테이블 위에 약정서 샘플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장변은 체크무늬 펜을 돌리며 핵심 조항을 짚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장 옆에 형광펜을 그었죠. 글씨는 단정했고 숫자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긴장을 눌렀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첫째, 생활비는 소득 비율대로 분담합니다. 장변이 차트를 밀었어요. 네, 월별로 갱신할 수 있나요? 수진이 물었죠. 가능합니다. 둘째, 직계존속에게 금전 제공은 공동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었어요. 요청서에 내역을 적고 기간을 정하면 더 좋겠어요. 수진이 메모를 보탰습니다. 문서는 속도를 얻었습니다. 주거신탁 메모라는 표지가 보였고 아래에 짧은 정의가 있었어요. 거주와 담보, 매도 등 중대한 행위는 소유자 서면 동의로만 가능이라고 적혔습니다. 수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었어요. 마음속에서 작은 돌멩이가 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죠. 장변은 서류 끝에 전자서명 링크를 붙였습니다. 일정표에는 오늘 날짜가 굵게 표시됐고 옆에 설명, 확인, 서명 3단어가 줄을 섰어요. 남편분이 반대하면 어떡하죠?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반대는 자유고 서명은 책임입니다. 장변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책임을 수치로 보이면 감정이 줄어들겠죠. 수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후 집 거실 테이블에 서류가 펼쳐졌어요. 창문으로 빛이 기울었고 종이 모서리가 금빛으로 반짝였죠. 수진은 항목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소득 비율 계산, 가사 분담표, 직계존속 지원 요청서, 재검토 주기. 준호는 처음엔 팔짱을 끼고 앉았지만 표의 숫자가 채워질수록 상체를 앞으로 숙였어요. 그녀는 계산기를 건넸습니다. 남편의 손이 멈칫했지만 결국 각 칸의 숫자를 눌렀죠. 이건 너무 딱딱해 보여.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딱딱해야 서로 안전해요. 수진이 눈을 맞추며 말했죠. 그럼 서명하면 끝이야?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명은 시작이고 매달 점검이 끝이에요. 그녀가 짧게 웃었어요. 전자서명 링크가 휴대폰으로 전송됐습니다. 화면에 파란 버튼이 떴고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어요. 준호의 엄지가 잠깐 멈췄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알림음이 가볍게 울렸죠. 수진은 마지막 장의 빈칸에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사이 거실 시계 초침이 2번 움직였어요. 바닥에 내려놓은 파일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튀어나왔어요. 합의 없는 지급 금지라는 문장이 한가운데에 박혀 있었죠. 수진은 그 종이를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눈높이에 딱 맞았고 누구든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붙잡던 긴 호흡을 놓았습니다. 뒷목의 긴장이 조금 풀렸죠. 해가 더 기울자 방 안 공기가 차분해졌습니다. 서류 모서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작게 났고 스테이플러가 탁 소리를 남겼어요. 수지는 가방을 세워두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으로 내려가는 물길이 선명했어요. 그녀는 거실을 한번 둘러본 뒤 체크리스트 마지막 칸에 표시를 그었습니다. 경계 설정 완료. 그 순간 집안의 소음이 한 톤 낮아졌고 숫자보다 조용한 질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수지는 식탁 위에 스프레드 시트를 열고 시어머니가 적어보냈다는 생활비 항목을 한 줄씩 입력했습니다. 병원비, 교통비, 경조사비, 식비가 반복으로 붙었고 금액은 매달 같았죠. 그녀는 지난 6개월 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 스캔본을 나란히 두고 대조했습니다. 합계는 컸지만 실제 지출은 들쭉날쭉했어요. 빈칸이 많았고 경조사비는 2번만 나갔습니다. 수지는 붉은 펜으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고 상한이라는 칸을 새로 만들었어요. 표의 모서리가 반짝였고 머릿속 계산이 서서히 정리됐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뭐하니? 매달 200이면 편하지. 옥내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을 던졌어요. 필요한 만큼 드리려면 필요한 내역이 먼저예요. 수진이 부드럽게 답했죠. 테이블 중앙에 A사 종이가 놓였어요. 요청서라는 제목 아래 빈칸이 있었고 사용 목적, 기간, 영수증 보관란이 따라 붙었습니다. 수진은 펜을 옆에 두고 물컵을 내렸습니다. 투명한 물이 빛을 잘라냈고 침묵이 짧게 흐렸죠. 그녀는 지자체 복지 홈페이지를 열고 노인 맞춤형 사업을 조회했습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교통복지 카드, 일자리 프로그램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메모장은 바빠졌고 옥내의 손등에 작은 주름이 더 깊어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옥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힘드신 건 알지만 이건 가정의 약속이죠. 수진이 시선을 맞추었죠. 내가 계산을 너무 크게 봐. 옥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오래 보려는 거예요. 수진이 짧게 덧붙였어요. 준호는 벽 쪽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수지는 파일에서 회색 표지를 꺼냈습니다. 직계존속 금전 제공 원칙이라는 문장이 가운데 있었고 아래에 절차가 적혔습니다. 요청 내역 확인 기간 설정 상한 재검토. 종이는 차분했지만 방 안 공기는 묵직했어요. 수지는 계산기를 눌러 실제 병원비 평균을 구했습니다. 숫자는 월 200과 꽤 멀었습니다. 표 옆에 작은 별표가 붙었고 추산월 6,285라는 범위가 또렷해졌죠. 나는 쪼잔하게 살기 싫다. 옥내가 낮게 말했어요. 쪼잔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을 말하는 거예요. 수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죠. 수진은 시청 민원센터 상담 예약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방문 가능한 날짜가 떴고 그녀는 가까운 일정을 선택했어요. 이어서 동사무소 복지 상담도 예약했습니다. 메모장에는 체크 표시가 늘었습니다.
동행 필요하시면 같이 가요. 라는 문장이 마지막 줄에 적혔죠. 옥내는 잠시 시선을 내리더니 물컵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손끝이 공중에서 잠깐 떨렸고 말은 목 안에서 맴돌았어요. 나는 너희가 잘 돼서 좋다. 근데 노후도 생각해야지. 옥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제도부터 확인하자는 거예요. 현금은 마지막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설명했죠. 준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숫자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어요. 요청서의 빈칸에 교통비와 병원비가 적혔고 기간은 3개월로 쓰였습니다. 상한액 옆에는 월 80이 적혔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을 추가했습니다. 사인펜이 종이를 스칠 때 거실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 톤 내려앉았고 감정의 가장자리가 정리됐어요. 그럼 월 200은 아닌가 보네. 옥내가 억울한 웃음을 지었어요. 필요한 만큼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다만 근거와 기간을 함께 두겠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문장을 또렷이 말했죠. 바깥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햇빛이 표 위로 옮겨갔어요. 표의 선이 선명해졌고 글씨가 지워지지 않게 투명 커버를 덮었습니다. 수지는 파일을 닫고 냉장고 문에 재검토 3개월 후라는 메모를 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옥내는 잠깐 머뭇거리다 신발을 신었고 현관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전보다 덜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계산 끝에 고요가 남았죠. 해가 기울 무렵 수지는 얇은 백팩 하나를 어깨에 걸었어요. 현관 메모판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하룻밤 실험. 연락은 문자로. 글씨는 단정했고 점 하나가 조심스레 찍혀 있었죠. 거실 공기는 고요했지만 묵직한 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발끈을 2번 조여 묶고 뒷문을 한번 돌아봤어요. 문틈 사이로 낮의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고 초인종 카메라에 자신의 어깨가 조각처럼 비쳤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내려왔고 금속 벽에 비친 얼굴이 조금 낯설었죠. 어디가? 준호가 방에서 나와 물었어요. 잠시 밖에서 생각 정리하고 올게요. 수진이 간단히 답했죠. 지금? 그는 목을 만지며 시계를 봤어요. 지금이요? 그녀가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거리의 바람은 습했고 간판 불빛이 길 위에 번졌습니다. 수진은 24시 카페의 끝자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의자는 단단했고 에어컨 바람이 팔꿈치에 닿자 소름이 가볍게 일었습니다. 텀블러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얇게 울렸고 스피커에서 낮은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지 않고 종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작은 제목을 적었죠. 집 밖의 밤 확인할 것들. 첫 줄에는 생활비 자동이체 조정, 둘째 줄에는 공동카드 한도 축소, 셋째 줄에는 비상자금 별도 계좌가 적혔습니다. 손끝이 차분했지만 심장 박동이 간헐적으로 세게치고 지나갔어요. 휴대폰 진동이 책상 위에서 떨렸습니다. 왜 나가? 라는 준호의 문자가 먼저 도착했어요. 집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잠깐 멈춰보려고요. 수진이 답장을 보냈죠. 불안하네. 그가 짧게 보냈어요. 불안은 비용을 보여줘요. 그녀가 다시 입력했습니다. 그녀는 은행 앱을 열어 공동카드 한도를 생활필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카페 POS 소리와 함께 알림이 화면 상단에 떴어요. 가족카드 한도 조정 완료. 자동이체 항목에서는 유지와 보류가 갈라졌고 보류에는 취향 지출, 충동 구독이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역게 숨을 내쉬며 체크박스를 눌렀어요. 탁자 위 펜이 한 바퀴 굴러 천천히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이 바둑판처럼 켜졌고 유리창에 반사된 불이 두 겹으로 흔들렸죠. 그 빛을 바라보자 그녀는 집의 온도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장판의 미지근함, 냉장고의 모터 소리, 수건에서 나는 세제향. 지금 이 카페의 냉기와 단단한 의자는 그 모든 것의 가격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또 전화 왔어. 어디냐고 물어. 준호의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내일 함께 센터 상담 가자고 전해주세요. 수진이 보냈죠. 너무 센 거 아니야? 그가 물었어요. 세개가 아니라 선을 그은 거예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새벽을 넘어가는 시간, 카페의 조명이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밤샘 학생들이 자리를 털었고 청소기의 둔한 소리가 바닥을 훑었어요. 수지는 목을 돌려 긴장을 풀었습니다. 작은 두통이 이마 근처를 스치고 지나갔죠.
그녀는 메모장 마지막 줄에 체감 완료라고 적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자 어깨에 얹힌 무게가 다시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공동카드 식비 결제 실패라는 알림이 툭 떨어졌어요. 이어서 준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죠. 편의점에서 카드가 막혔어. 현금이 집 서랍에 있어요. 오늘은 그걸 쓰세요. 수진이 답했죠. 문장은 짧았지만 설명은 충분했습니다. 즉흥적인 지출이 당황으로 바뀌는 순간 그는 비용의 흐름을 배웠을 것입니다. 수진은 창문에 이마를 가볍게 대고 눈을 감았어요. 한밤의 냉기가 피부로 스며들었고 긴 복귀 끝에 마음이 한 칸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카페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유리컵에 맺힌 물방울이 줄을 지어 떨어졌어요. 수진은 메모를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칠 때 가는 마찰음이 났죠. 그녀는 백팩을 메고 문을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밀며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들어가요. 오늘은 표로 확인하고 말은 짧게 해요. 거리에는 빵집 굽는 냄새가 먼저 퍼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얇게 밝아졌고 도로 위에 흰 선이 선명해졌어요. 수지는 보폭을 고르게 맞추며 골목을 건넜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발걸음은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나쁜 건 아니었죠. 의미가 생길 때 몸은 늘 묵직해졌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펴서 아침 공기를 한번 쥐었다 놓았어요. 문 앞에 서자 초인종 카메라가 조용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안과 밖의 온도를 다시 합칠 차례였죠. 해가 중천을 넘을 때 수진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발신자는 장변이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기 신용대출 2건 각각 최근 석 달 내 실행이에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담보문의 기록도 보입니다. 주소는 선생님 댁으로 적혀 있어요. 말이 끝나자 심장이 한번 크게 쿵했죠. 수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면에 첨부 파일이 도착했어요. 요약표, 통화기록, 문의 일시. 숫자는 담담했고 담담해서 더 단단해 보였죠. 엄마가 담보라니 설마 오해 아냐? 준호가 다가와 파일을 훑었어요. 오해면 더 좋아요. 그럼 확인하고 끝내죠. 수진이 짧게 답했죠. 오늘 저녁에 얘기하자고 해볼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거실 테이블 위에 프린트가 정렬됐습니다. 표지에는 날짜와 제목이 간단히 적혔어요. 최근 금융 동선 검토. 수지는 초록 형광펜으로 핵심 줄을 표시했습니다. 대출 실행일, 금리 상환 유예 조건, 문의 주소. 옥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길게 못 있어. 드라마 해야 해. 말끝이 가볍게 튀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준호는 물컵을 건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니, 확인할 게 있어요. 수진이 종이 묶음을 돌렸어요. 무슨 서류야, 또 계산? 옥내가 눈을 가늘게 떴죠. 최근 대출 2건이 보입니다. 그리고 담보 문의가 우리 집 주소로 연결돼 있어요. 수진의 말이 또박또박 떨어졌습니다. 공기가 잠깐 굳었어요. 옥내의 손등에 힘줄이 솟았고 물컵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언제 담보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녀가 낮게 쏘아붙였죠. 수지는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상담센터 녹취 요약, 달력 아이콘 옆에 통화시간, 상담사가 남긴 메모. 본인명의 담보 가능성 문의, 대상 주소 아파트. 글씨는 작았지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준호가 숨을 고르며 묻었어요. 노후가 급하니까 알아본 거지. 옥내가 눈을 피했죠. 알아보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이 집은 합의 없인 건드릴 수 없어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테이블 위 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박혔습니다. 수진은 주거 신탁 안내문을 꺼냈어요. 핵심 문장에 노란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매도 담보 보증은 소유자 서면 동의 없이는 불가라는 문장이 단정하게 서 있었죠. 이건 무서운 게 아니라 안전장치예요. 그녀가 시선을 옥내에게 맞췄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하신 비용은 제도권에서 먼저 찾고 가족 지원은 요청서와 기간, 상한으로 도울게요. 차라리 너희가 매달 주면 간단하지. 옥내가 어깨를 올렸어요. 간단함이 위험이 될 때가 있어요. 수진이 침착하게 답했죠. 난 구걸 안 해. 옥내가 턱을 들었어요. 구걸이 아니고 절차예요. 절차는 사람을 지켜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이마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엄마, 우리 선 넘지 말자. 나도 책임질게. 그의 말은 짧았지만 전보다 분명했죠. 수지는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재검토 주기 3개월. 아래에 빈칸이 있었고 서명란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오늘 날짜가 적히자 볼펜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다니 본 김에 서명은 하겠다. 옥내가 펜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대신 다음 주 복지 상담은 꼭 같이 가주세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죠. 창밖에서 바람이 현관 초인종 카메라를 스쳤습니다. 테이블로 빛이 들어와 종이 가장자리를 얇게 밝혔어요. 서명이 끝나자 방 안의 긴장이 한 칸 낮아졌습니다. 쉬운 승복은 아니었지만 선은 그려졌죠. 수지는 서류를 파일에 넣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삶이 돈을 밀어낼 때 절차는 사람을 잡아줍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조용히 확인했고 다음 장의 제목을 마음속에 적었죠. 문턱에서의 재배치. 이제 문 앞에서 질서를 붙들 차례였습니다. 해질녘 거실 불이 하나씩 켜졌어요. 수지는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철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표지는 거주 규칙 생활비 분담 주거 신탁 통지였고 각 장의 첫 줄이 굵게 인쇄돼 있었죠. 문 앞 매트는 깔끔히 정리돼 있었고 신발 2켤레가 가지런히 맞닿았습니다. 오늘은 문턱에서부터 질서를 세울 차례라고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손끝이 차분했고 숨이 균일하게 드나들었죠. 이게 최종이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종이지만 필요하면 3개월마다 고칩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그가 시선을 내렸어요. 빡빡함보다 안전이 먼저예요. 그녀가 짧게 답했죠. 현관이 열리며 옥내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한숨이 복도에서 미끄러졌고 손목엔 장보던 봉지 자국이 남아있었어요. 수지는 의자를 권하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주거 신탁 통지라는 제목 아래 문장이 이어졌죠. 매도 담보 보증 설정은 소유자 서면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여백은 넓었습니다. 옥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눈동자가 왼쪽 아래로 살짝 흔들렸죠. 난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 옥내가 낮게 말했어요. 어렵게 살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자는 거예요. 수진이 차분히 맞았죠. 2번째 장은 생활비 분담표였습니다. 소득 비율, 고정비, 변동비, 재검토 주기가 깔끔히 정리돼 있었어요. 수지는 계산기를 눌러 오늘 기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화면 위 합계가 또렷했죠. 준호의 목젖이 한번 움직였고 눈빛이 놓치지 않으려는 듯 표를 따라갔어요.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의 칸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서명 위로 잔주름이 얇게 떨렸지만 선은 곱고 단단했어요. 내 몫은 여기까지 하자. 준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 서로 편합니다. 수진이 짧게 답했죠. 3번째 장은 직계존속 금전 요청 절차였습니다. 요청서 제출, 내역 확인, 기간 설정, 상한, 영수증 보관, 재검토. 옥내의 시선이 상한에서 멈췄어요. 손가락 끝이 종이 모서리를 한번 쓸고 지나갔죠. 수지는 부드러운 톤으로 동사무소 상담 예약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기초연금 추가, 교통복지 카드, 의료비 지원, 시니어 일자리 목록이 요약돼 있었어요. 그녀는 일정표를 밀어주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신청부터 도와드릴게요. 라는 한 줄이 얹혔죠. 그래도 내 체면이. 옥내가 말끝을 흐렸어요. 체면은 줄 서서 지키면 됩니다. 절차가 체면을 세워줘요. 수진의 말이 낮게 박혔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깥 바람이 초인종 카메라를 스치며 윙 소리를 냈어요. 수지는 현관으로 가 얇은 담요를 접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문틈의 온도가 손등에 전해졌죠. 문 안에 있으려면 문턱의 규칙에 동의해야 해요. 그녀가 마지막 장을 가리켰습니다. 거주 규칙에는 밤 10시 이후 소음, 공용공간 정리, 비상 연락망, 출입 기록 공개 범위가 적혀 있었어요. 항목은 많지 않았고 지키기 어렵지도 않았죠. 여기다 사인하면 나도 손해보는 건 없지? 옥내가 눈을 들었어요. 손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함을 얻으십니다. 수진이 또렷이 답했죠. 그럼 한번 해보자. 옥내가 펜을 잡았어요. 사인의 획이 종이 위에 얇은 소리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한 칸 내려앉았어요. 누구의 목소리도 높아지지 않았고
숫자는 제자리를 찾았죠. 수지는 3장 모두를 파일에 꽂고 복사본을 냉장고 자석 아래 끼웠습니다. 가장자리엔 재검토 3개월 후라는 메모가 붙었어요. 준호는 가사 분담표를 열어 주말 청소와 저녁 설거지 칸에 체크했습니다. 볼펜 끝이 분명히 움찔했고 곧 일정표에 반복 알림이 등록됐죠.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요. 수진이 숨을 고르게 내쉬었어요. 드라마 시간 다 됐다. 옥내가 작게 웃으며 말했죠. 내일은 서류 없이 같이 산책만 해요. 준호가 조심스레 보탰습니다. 좋죠. 말은 짧게, 걸음은 천천히요. 수진이 답했어요. 문턱에 섰을 때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바깥의 선선함과 안쪽의 온기가 얇은 경계에서 섞였어요. 경계가 무섭지 않다는 걸 오늘은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닫히자 집은 조용한 소리로 숨을 쉬었죠. 이제 마지막 장을 넘길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냉장고 문에는 생활비가사 분담표가 깔끔히 붙었고 체크 표시가 규칙적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말 청소와 저녁 설거지 칸이 파랗게 칠해졌죠. 전기가스 자동이체 내역은 예정대로 빠져나갔고 잔고 그래프가 완만하게 올랐습니다. 거실 공기는 고요했지만 움직임이 있었어요. 물걸레가 바닥을 미끄러졌고 식기 건조대에서 물방울이 또렷하게 떨어졌습니다. 작은 질서가 집안을 일정한 박자로 묶었죠. 수지는 보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웠고 마음의 결이 단단해졌어요. 이번 달은 큰 변수 없었네. 준호가 영수증 봉투를 펼치며 말했어요. 네. 고정비가 예측 범위 안에 있었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비는 내가 더 챙겨볼게. 그가 메모를 들며 웃었어요. 좋아요. 주 3회 저녁은 당신 담당이죠. 그녀가 달력을 가리켰죠. 창가 쪽 테이블에는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안내지가 겹겹이 놓였어요. 기초연금 추가 지급 안내, 교통복지 카드, 시니어 일자리 공고가 정리돼 있었죠. 방문 상담 기록에는 시어머니 이름과 도장이 선명했어요. 신청서 사본이 투명 파일에 들어가 있었고 처리 예정일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졌습니다. 수지는 그 파일을 천천히 덮었어요.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현관 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요구의 언어가 줄고 절차의 언어가 늘어난 한 달이었죠. 오늘 반찬 좀 놓고 갈게. 옥내가 문을 열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내일은 병원 예약 동행해 드릴게요. 수진이 일어나 맞았죠. 그 월 200 얘긴 접자. 옥내가 속삭이듯 덧붙였어요. 필요한 건 요청서로 주세요. 기간이랑 상황 같이 적으세요. 수진이 부드럽게 웃었죠. 거실 한쪽 오래된 타임라인 위에 새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집돈의 저장소 X, 신뢰의 계약서 O. 글씨는 간단했지만 의미가 컸어요. 준호는 분리수거표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비닐이 사각 소리를 냈고 바람이 커튼을 한번 밀었다가 물러났죠. 주방 시계가 딱 하고 시간을 알렸습니다. 일상의 소리들이 작은 합창처럼 맞물렸어요. 수지는 설거지 장갑을 벗고 창밖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놀이터 그네가 천천히 흔들렸고 파란 하늘이 유리창에 얇게 겹쳐졌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너 혼자 있었을 생각하니 좀 미안하더라. 준호가 그릇을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밖에 밤이 우리한테 값을 알려줬죠. 수진이 짧게 답했어요. 나도 배웠어. 편리함에도 비용이 붙는다는 걸.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이제 숫자부터 보고 말은 짧게 하자고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죠. 현관에서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옥내가 반찬통을 두고 가며 살짝 손을 흔들었죠. 표정은 어색했지만 눈빛이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수지는 문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안과 밖을 나누는 선이면서 동시에 함께 살기 위한 약속의 자리였죠. 문이 닫히자 집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공기의 온도가 고르게 퍼졌고 작은 소음까지 제자리를 찾았어요. 다음 달에도 이 표로 가요? 준호가 분담표를 들어 보였어요. 네. 바꿀 건 회의에서 바꾸죠. 수진이 또렷이 말했어요. 회의 좋네. 길게 말 안 해도 되니까. 그가 웃었어요. 그게 우리 집의 새로운 규칙이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노을이 거실 바닥까지 번졌습니다. 빛의 경계가 러그 위에서 부드럽게 흩어졌고 그림자가 가늘게 겹쳐졌어요. 수지는 타임라인 끝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점검 완료.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가슴 앞에 모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유행의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표, 짧은 말, 함께 서명한 선으로 이루어진 한 장의 계약서였죠. 그리고 그 계약서는 오늘도 조용히 사람의 온도로 데워지고 있었습니다.